저는 사실은 술의 끝판왕인 것 같거든요. 죽인다. 그럼 우리 촬영 접고 2차 가시죠. 2차. 가리는 것 같아서. TMI 안녕하세요. TMI 치과의사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제가 좀 모아놓은 컬렉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시는 술의 종류는 참 다양하죠. 뭐 소주, 맥주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와인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뭐 위스키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진짜 다양한데요. 우선은 제가 술에 대한 지식이 엄청 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술들은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샴페인들인데요. 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레드 와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에 있는 쌍파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바로 샴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샴페인들이 다 그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이 된 거고,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또 많이 마시는 바로 이 모에샹똥. 이 모에샹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LVMH,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그 패션 그룹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게 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룩이라는 샴페인이고요. 크룩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샴페인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돈페리뇽이라는 술을 잘 아실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급의 샴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정말 중요한 날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고, 사실 지금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 레어라는 샴페인도 또 상당히 고급 샴페인에 속하는 샴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리저 같은 경우도 또 대중적으로 유명한 샴페인이죠. 이건 2013 빈티지라서 좀 더 귀한 와인이고, 이제 빈티지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 연도가, 생산 연도가 있는, 이제 보통 빈티지라고, 넘빈티지는 이제 그런 빈티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그런 샴페인들을 넘빈티지라고 부른다. 샴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빈티지와 빈티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생산하는 국가와 뭐 생산하는 지역, 생산하는 밭,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의 부르고뉴에서 생산되는 샤도네이 쪽을 좀 많이 선호해요. 어렸을 때는 되게 달달한 그런 와인들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드라이하면서도 밸런스가 좋은 그런 와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텍스트북이라는 와인인데, 이건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와인인 거죠. 이름처럼 교과서. 이거는 이제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 까르베넷 쇼비뇽 포도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부르고뉴에 있는 피노누아 품종을 보통 선호해요. 왜냐면은 와인이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지역과 품종이 어떤 거냐를 알면은 와인을 고르는데 좀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샤도네이 품종과, 그다음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품종, 그렇게 시키시면은 큰 실패는 없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근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약간 더 값은 비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인도 잔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인 잔과 이 샴페인 잔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카라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이제 잔들이고, 이건 리델이라고 하는 와인 잔을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잔이에요. 이게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리델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가지고 좀 잘 깨져서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르냐,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포가 또 많이 날아가면은 탄산의 느낌?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샴페인 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잔으로 보통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은 와인 잔의 종류 되게 다양하게 주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와인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맛이 살아나는 그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또 마실 때 약간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게 괜히 멋있으라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와인의 맛이 좀 더 살아나게 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드 와인 잔도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잔들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조심히 다뤄야 돼요. 툭 하면 건져서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평소에 먹을 때는 이런 잔으로, 분위기 낼 때는 이런 잔으로
먹고 있죠. 사실 와인 같은 경우는 한번 따면은 사실 그때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이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두고두고 계속 키핑을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이 위스키는 발베니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물량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너무 좋아하는 술이라서 아껴서 먹고 있죠. 이게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배다른 민족에서 이런 위스키 얼음이 주문이 가능해요. 위스키 얼음. 보통 또 이제 위스키 빠가면은 이런 얼음 많이 주잖아요. 이게 또 왜냐면은 이 각 얼음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넣는 순간 금방 녹아버려요. 아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더 작아서 천천히 녹아서 이 위스키 본연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매니악한 분들은 스트레이트로 아니면 또 이제 그 위스키 전용 잔에 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음이랑 같이 시원하게 칠링해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위스키 얼음도 따로 주문해서 보통 마시고 있죠. 사실 이 술들은 정말 중요한 날에만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소주야말로 저는 진짜로 정말 완벽한 술인 것 같아요. 달지도 않고 담백하면서도 또 잘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그 중에서 저는 진로이스백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예쁘지 않나 이 병도? 그러면 소주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2병에서 3병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크게 세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술은 좀 괜찮게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잔 마셔볼까요? 소주 이렇게 이제 마실게요. 술 혼자서 마세요? 저는 사실은 혼술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혼술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술의 끝판왕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술을 좋아했던 계기가 술자리가 즐거웠고 재밌었기 때문이지 술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술 자체도 좀 좋긴 해요. 좀 취한 기분도 좋고 아무래도 음식과 곁들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뭔가 좀 취하는 느낌 그리고 그 텐션이 너무나 좋은 거죠. 지금 내가 텐션이 살짝 올라왔어요. 네. 보통 그런 이유에서 술을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지금은 술 자체도 되게 좋아요. 메모리 몇 분 남았죠? 메모리 몇? 몇 시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아 진짜? 그럼 우리 촬영 접고 2차 가시죠. 2차. 간파이, 치엔파이. 샴페인 엄청 멋있게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죽인다. 그거 유튜브 그거 아세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그거 되게 재밌던데. 여기. 스마세, 마싸. 오사카 가보셨어요? 오사카 안 가봤어요. 도쿄밖에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우라난바에서 2,000km 떨어진 여기는 하나에 꽂히면 약간 계속 그것만 하는 스타일.